특징적으로 에어 부산을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. 오늘 일단 수급이 좀 들어왔다가 위에서 이제 음봉이 좀 떨어지는데 상승한 이유는 일단은 분리매각 가능성입니다.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이제 그 금호 아시아나 그룹 관련해서 뭐 아시아나 항공, 아시아나 IDT 그다음에 이제 뭐 금호 관련된 종목군들 대부분 이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요. 한동안 잠잠했던 아시아나 관련된 매각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에어부산 같은 경우 이 분리매각 호재로 인해서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이제 아시아나 항공을 팔 때 에어부산을 묶어서 팔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았어요. 아시아나 항공이 현재 이제 매각 추진 중인데 에어부산과 묶어서 팔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았어요.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몸값을 잘 받을 수 있으니까.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실적도 안 좋고 부채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큰 그런 이제 항공사입니다만 자회사인 에어부산은 아니에요. 실적도 비교적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재무 구조도 크게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. 왜냐하면 이제 LCC니까. 아시겠지만은 국내 같은 경우 이제 대형 항공사보다 그 저가 항공사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아마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타시는 분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중저가 항공을 아마 많이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니면 가성비가 일단 좋으니까. 갈 때 올 때 편한 것보다는 갈 때 올 때 비행기값 아껴서 외국에서 더 쓰는 게 낫잖아요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LCC 업체의 성장이 좀 지속이 돼 왔었고 금일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이 에어부산과 통매각이 아니라 그 분리해서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 따로 에어부산 따로죠. 분리 매각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전환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.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? 인수의향서를 낼 때 아시아나항공 인수의향서랑 에어부산 인수의향서를 따로따로 받아도 되는 거예요. 그렇다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높은 부채 비율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가져가기가 좀 어렵지만 요걸 분리 매각한다면 어때요?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좀 더 욕심을 낼 수 있어요.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에어부산과 묶여있기 때문에 그 플러스 알파적인 프리미엄이 좀 있었는데 에어부산과 따로따로 매각을 하게 되면 아시아나항공 자체의 매력은 좀 떨어집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시아나항공도 주가가 올라가잖아요.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중에 5%까지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이렇죠. 에어부산을 따로 떼어넣게 되면은 아시아나항공의 몸값이 어쨌든 낮아지잖아요. 그쵸?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 자체도 어쨌든 매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 이게 채권단 입장에서도 그 양날의 칼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팩트를 보면 산업은행 쪽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의 일괄 매각이 원칙이라는 입장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아직은 분리 매각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. 그래서 분리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다라는 부분이고 채권단에서는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. 왜냐면 분리 매각을 하면 장점은 뭐예요? 아시아나항공이든 에어부산이든 빨리 팔 가능성이 있어요. 왜죠? 몸값이 싸지니까. 그쵸? 약간 리스크를 지더라도 규모를 생각하면 아시아나항공을 매수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는 좀 알짜 기업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 에어부산을 가져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게 수요가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게 분리하게 되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묶어 팔 때 가치가 100이라면은 나눠 팔 때 가치는 뭐 예를 들면 45대 뭐 40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. 45랑 40을 더하면 85가 되니까 100이 안 되잖아요. 이게 분리매각을 했을 때 채권단이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에요.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통매각을 했을 때고 그럼 채권단 입장에선 당연히 통매각을 하고 싶잖아요. 근데 통매각을 진행하는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분리매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그 분리매각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에어부산이 좀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이긴 하죠. 지금도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니까. 근데 음봉이 떨어지는 것은 급등에 따른 뭐 매물 부담 이런 것도 영향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현재로서는 분리매각 가능성이 단순히 가능성이지 실제로 실현되려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그 매각 작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
해보면 지금 연내 매각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. 이전에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된 이슈도 꾸준히 체크를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채권단의 입장은 변한 건 없어요. 그래서 통매각을 기본으로 합니다. 모든 자회사를 묶어서 파는 것을 이제 기본으로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그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관심 있어 하는 기업이 애경밖에 없잖아요. 야 보니까 이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애경이 실제로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품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감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있어요. 그래서 다른 기업이 조금 이제 부각이 돼야 되는데 애경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뛰어들면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어쨌든 자사와 시너지는 있죠. 왜냐면은 제주항공을 애경이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을 품게 되면은 국내 2위의 그 대형 항공사로 거듭나게 되면서 그 대한항공까지 바짝 추격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규모의 경제를 노릴 것이기 때문에 애경은 꾸준하게 아시아나그룹에 대한 인수를 타진할 것 같아요. 그렇다는 건 뭐예요? 아시아나 관련된 그룹주들이 언제든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기존에 언급됐던 그 대기업군이 SK, 한화, CJ, 롯데 뭐 이렇게 거론이 됐었는데 현재는 인수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일단은 애경이 먼저 뛰어들었으니까 후차적으로 우리도 관심이 있다고 나오는 기업이 뭐 이들 중에 오늘 이들 말고도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에어부산이든 아시아나항공이든 혹은 아시아나IDT를 비롯한 금호 관련된 종목군들에는 항상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에어부산 관련된 분리매각 이슈가 있었다라는 부분들 확정은 아닙니다.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드렸고 앞으로 매각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좀 꾸준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